안녕하세요. Q&A 공부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입니다. 이번 공략할 유형은 바로 등비급수 도형 문제입니다. 이게 저희 수학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, 이 유형이, 이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.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오고, 이 유형을 어려워하게 되면은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꼭 한 문제씩 더 틀리게 된다는 건데, 어쨌든 이 유형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수학 선생님께서 출제위원 같은 걸로 들어가셨을 때 그 질문을 하셨대요. 이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왜 빠지지가 않느냐라고 했을 때, 그 출제하시는 분 답이, 이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중학과정에서 도형을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다. 그래서 이거를 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유형은 우리가 수능을 볼 거라면 꼭 잡고 넘어가야 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유형 설명을 하자면, 이 유형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. 문제가 있고, 이렇게 위에 쭉 말로 설명을 해요. A, B의 중점을 C라 하고, 수선 내려서 M이라 하고, 1, 5가 있고, 1, 5, 2가 있고, 이렇게 쭉 설명이 있고, 그 밑에 거의 반드시 그림이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 그림의 특징은 다 이거를 프랙탈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한다고 하면은, 그 부분이 첫 항의 넓이와 넓이 또는 길이와 공비로 구성이 되죠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닮은 모형의 도형이 계속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, 이거를 이렇게 첫째 항분의 1 공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등비급수를 계산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 유형은 표면적으로는 이 등비급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이지만, 사실 이 유형을 틀리는 건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죠. 이 도형의 첫째 항 또는 공비를 구하지 못해서 답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형이 약하다면은 아마 그분은 중학교 때 도형에 관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유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, 그래서 매번 틀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유형을 풀기 위해 필요한 도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식과 공식 같은 거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범위 밖에 나오는 도형 등비급수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거의 한 98% 가까이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. 대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암기를 해줘야 하고, 이거를 문제에서 이 개념들을 적용할 때마다, 이 문제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런 유형이 취약하다면 이런 문제를 딱 풀어주고서 이 위에다가 이 문제에는 삼각형의 외심과 관련된 내용이 쓰였다, 아니면 닮음이 쓰였다, 이렇게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풀어야 하는지 해설지를 보고라도 체크를 해서 자꾸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. 먼저 등비급수 도형 문제에서 도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삼각형과 원. 물론 오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육각형도 나오고 하는데,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다른 도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 있고,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고, 이 오각형, 사각형, 육각형 같은 거에 성질이 직접적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삼각형과 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
하고요. 먼저 삼각형을 보겠습니다. 삼각형에서 쉬운 거 위주로 할게요. 쉬운 거. 일단 먼저 피타고라스.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ABC라고 할 때 각 변의 길이를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이다.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죠. 거의 한 등비급수 문제 3분의 1 내지 3분의 2까지 이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. 피타고라스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? 피타고라스 정도는. 그리고 삼각비. 삼각비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 보통 90도에는 잘 반응을 하세요.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. 그런데 90도만큼이나 중요한 각이 바로 45도, 60도, 30도입니다. 그래서 이 각이 어떻게든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각이 보였다 하면은 바로 이걸 떠올려야 합니다. 45도의 경우에는 1대 1대 루트 2 이게 45도고요. 그리고 이 그림 한 장으로 딱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. 60도, 30도의 경우 나머지 한 각은 90도겠죠. 이 경우에 1대 루트 3대 2 이게 막 우리가 문과생인 이상 이 뭐 사인값, 코사인 값을 다 암기할 건 없고 저는 그냥 이 그림 두 장만 딱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60도의 경우 1대 루트 3대 2, 30도의 경우 뭐 루트 3대 1대 2, 45도의 경우 1대 1대 루트 2. 네, 이걸 기억해서 길이의 비나 아니면 공비를 구할 때도 이 삼각비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삼각비도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. 그리고 닮음. 닮음은 세 각이 같을 때 닮음이라고 하죠. 네, 뭐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각이 닮았을 때 이런 식으로 닮음인데요. 닮음은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이 같은 부분은 45도, 60도, 30도 같은 게 아닌 이상은 각을 잘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요. 그래서 닮음을 잘 봐주셔야 하는데 닮음을 잘 찾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닮음인 삼각형은 주로 90도와 함께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모양이 자주 나오냐면 이런 모양 90도가 있고 여기 각이 동그라미고 여기 각이 세모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이쪽 각이 동그라미가 되죠. 왜냐면 반대편이 세모니까. 그러면은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수선의 발 내린 이 작은 삼각형 또는 이쪽 이 작은 삼각형하고 서로 닮음이다.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변의 길이비가 같다라고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90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닮음이 된다. 닮음인 삼각형이 만들어진다. 이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고요.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빗변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네, 이 작은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도 서로 닮음이 되죠. 이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 내심과 외심을 할 건데 일단 내심의 정의는 내접원의 중심이죠. 그리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입니다. 예, 이것과 관련된 공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심과 외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. 이거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이 내심과 외심을 알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내심.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딱 내접을 한다 해서 이게 내심입니다. 그러면은 어떤 성질이 있죠? 여기서 이렇게
각 변에 접하는 지점과 중심을 이으면 그게 원의 반지름이 되죠. 그리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면 이 각을 2등분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각이 60도다. 그러면은 30도, 30도. 이렇게 돼요.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, 이렇게 내리면은 둘 다 수선이 되고, 한 변의 길이가 같고, 빗변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, 이 두 삼각형이 서로 RHS 닮음이 돼서, 이 각 또한 같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각을 2등분 하고요. 네, 내심은 이 정도 성질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다 각 변에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또 있냐면 이 각 변의 길이를 A, B, C라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반지름, 내저번의 반지름 나누기 2는 삼각형의 넓이. 그래서 이거는 언제 자주 쓰이냐면은 이 A, B, C 그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삼각형의 넓이를 알 때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경우에 쓰입니다. 네, 이렇게 공식 설명을 했고요. 이 4번 공식이요. 그리고 다음 외접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. 외접원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죠. 그러면은 이건 어떤 성질이 있냐면 각 그 꼭지점에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외접원 관련 공식에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잘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외접원에는 관련해는 그 어떤 공식이 있냐면 각 변의 길이를 A, B, C라 했을 때 A, B, C분의 4R, 그러니까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일 때 이게 삼각형 넓이가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일 수 있냐면 내가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아는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할 때,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.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. 그리고 아까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안다인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배우지 않지만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각 같은 거를 아예 모르더라도 어떤 삼각형이든지 이 ABC,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루트 S, S-A, S-B, S-C인데요. 여기서 S는 이 세 변의 길이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2, 이게 S가 됩니다. 이거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삼각형 하나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. 변의 길이가 3, 4, 5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구해주면은 3 곱하기 4 나누기 2에서 6이죠.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일단 S를 구해요. S는 3 더하기 4 더하기 5 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 되니까 S는 6이죠. 그러면은 이걸 구해보면은 루트 S 6에다가 S 빼기 A, 이게 A, B, C라고 하면은 S 빼기 5, 6 빼기 5, 1 곱하기 S 빼기 B 하면은 3, 그리고 S 빼기 C 하면은 4죠. 6 빼기 4니까 2죠. 그러면은 루트 36이 돼서 넓이가 6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. 이게 직각삼각형 뿐만 아니라 둔각삼각형이나 예각삼각형 다 적용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세 변을 만약에 내가 알았을 때
세 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고, 그 넓이를 바탕으로 이 내접원 관련 공식이나 외접원 관련 공식을 사용해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 아니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겠죠. 그리고 물론 이 ABC를 구하는 데는 여기 아까 말했던 삼각형의 성질, 이걸 사용할 수 있겠고요. 피타고라스라든지 아니면 닮음이라든지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인데요. 원이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죠. 그런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4분원이 있을 때 이 길이가 R이면 이 길이도 R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, 실전에서 이 반지름을 이용한 경우가 거의 100% 나오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은 그 딱 접하는 부분이 있으면 접한 데다가 이렇게 아낌없이 그어주고, 좀 어떻게 활용할 방도가 없을까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. 원의 반지름의 경우 지름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접선과 관련된 성질이 하나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두 개를 그을 수 있죠. 그런데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. 이것도 뭐 이런 모양, 만약에 내접원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고 이 원밖에 한 점이죠. 이렇게 보면은, 그러면은 이 길이가 서로 같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그 접점과 그 원밖에 한 점의 거리가 두 개가 서로 같다. 이 정도 하면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실전 문제 풀이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.